안녕하세요. 데드메스입니다. 2022년 4월 15일 오후 10시 34분입니다. 오늘은 주제가 대체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는 언제 매수해야 하는 거야? 라는 주제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의 매수 시기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들을 통해서 이제 언제쯤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분할 매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대략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이 기업들은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의미를 갖는 분류 갖고 한 겁니다. 특히 이제 애플, 여기 있는 테슬라와 아마존을 뺀 나머지 기업들은 반도체 군으로 묶어서 제가 이제 살펴볼 것이고요. 애플 이제 혹시 이제 맥북 같은 거 쓰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맥북이나 이제 맥킨토시를, 일단 애플은 이제 그 칩셋 자체가 거의 세계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발표했지만, 그래서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생산하기 때문에, 생산이 아니라 이제 제작을 하기 때문에 반도체 군으로 제가 묶었고요. 그래서 이제 애플, TSM, 엔비디아, 인텔, AMD,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까지, 요것들의 반도체의 어떤 이 기업들의 특징은 지금 격심한 이제 경쟁 체제로 들어갔죠. 경쟁 체제이죠. 그리고 이제 테슬라는 여기에 넣은 이유가 뭐냐면, 어떤 기업이 고도 성장, 진짜 우상향의 성장을 할 때에는 남들보다 더 이제 큰 수익률을 주주한테 주는 기업들의 특징은 뭐냐면, 밑바닥부터 시작을 해갖고 고진감래를 다 겪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서 그 시장을 이제 개척한 이제 기업들이라고 봅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테슬라죠. 전기차에서는. 그래서 2등과 테슬라의 격차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이제 테슬라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인 이제 혁신을 한다 하면, 이런 가정하에 테슬라는 2등과의 격차는 갈수록 심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테슬라를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도 마찬가지죠.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것을 이제 통해서 어마어마한 성장을 한 기업이죠. 물론 이제 온라인 쇼핑몰은 지금 와서는 각 지역별로 다 이제 너무 분산이 돼 있어서 아마존이 과거와 같은 이제 독점적 위치는 가질 수는 없겠죠. 이 부분은 경쟁이 이제 갈수록 심화되는 이제 분야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거꾸로 아마존을 꿈꾸는 이 온라인 쇼핑몰들이 있을 텐데, 과연 그 기업들이 아마존을 꿈꾸는 게 꿈꾸면서 아마존 같은 성장을 낼 수 있을까라는 데는 이제 의문이 저는 항상 갖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그냥 아마존으로 끝나지 않을까. 나머지 온라인 쇼핑몰들은 다 이제 격한 이제 경쟁을 통해서 아마존과 같은 성장은 못할 거라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회사들 자체가 뭐 혁신을 갖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아마존이 했던 방식을 벤치마킹 하는 거겠죠. 벤치마킹에서 아마존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하죠.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그러면 고도의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이미 이제 그쪽은 어느 정도 자본력만 있으면 누구든 뛰어들 수 있는 곳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쪽의 미래는 그렇게 밝지는 않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너무
제 의견에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이렇게 보겠습니다. 먼저 볼 부분은 애플입니다. 이건 주봉이고요. 여기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이제 우상향의 모습을 띄고 있죠. 당연히 우상향이지만 굴곡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꼭 인지하셔야 돼요. 우상향이라 갖고 자고 일어나면 돈 버는 게 아니라 그렇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매수한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2008년이니까 지금 거의 15년이 지난 시기입니다. 15년 동안 한 종목을 지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것 또한 대단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애플을 혹시 매수하셨다, 아니면 나스닥이 들어온 시기가 있을 텐데, 그게 예를 들면 2020년이다 하면 여기에서 15년을 가면 2035년의 모습이, 그때도 이러한 우상향의 모습, 2035년이면 한 이쯤 되겠네요. 그러면 이 채널 안에 그때도 애플이 있을까? 라는 거. 이런 부분은 이제 물음표를 찍어야죠. 왜냐면 이제 기업의 혁신이라는 거, 지금까지 혁신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애플하면 전 세계 넘버 원이니까, 그리고 애플은 이제 애플 아이폰이라는 거는 어느 나라에서든 다 갖고 싶어하는 이제 휴대폰이죠, 스마트폰이죠. 자, 여기까지도 얘가 이런 식으로 우상향하면서 굴곡을 가지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이죠. 혹시 여기 오다가 어딘가에서 굴러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10년 전 또는 20년 전에 미국 시총 10위까지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아직까지 10위 안에 들어있는 기업들이 몇 개가 있고, 그리고 못 들었는데 그 애들은 지금 현재 위치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애플처럼 이런 지속적인 성장을 통한 이렇게 성장하는 회사들은 흔한 회사가 아니죠. 대단한 회사입니다, 이게 정말. 자, 이건 주봉이고, 그럼 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으로 보게 되면 지금 애플 같은 케이스는 이 평행 채널에서 이게 50% 라인인데, (50% 라인은 이제 올라섰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또 성장은 또 괜찮은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50% 라인으로 아래로 내려왔고, 그 다음에 여기는 채널 하단까지 찍은 상태입니다. 찍고 이제 이 50% 라인을 복구하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이제 다시 여기 50% 라인을 찍고 하면서 최근까지 온 겁니다.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근데 현재 이제 그렇다면 애플은 매수 시기냐 아니면 기다려야 되느냐, 이제 그런 부분인 거죠. 여기 50% 라인을 계속 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로 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살짝 올렸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내려온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 애플은 중요한 기로에 서 있어요. 이제 이번에 만약에 여기는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인데, 요 이제 점선 있죠, 이거 50% 라인인데, 이거를 만약에 찍고 이걸 깨고 내려온다 하면, 이러면은 이제 거의 이제 2008년 이후로 한번 올라간 이후로 가장 많이 이 50% 라인에서 밀리는 케이스가 돼요, 이 부분이. 그래갖고 만약에 혹시라도 애플을 매수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 하면, 또 하나 여기 평행 채널 작은 게 있죠. 근데 평행 채널 이제 안으로 살짝 들어온 상태입니다. 당연히 이평선이 있기 때문에 다시 얘가 나가줘야 돼요. 여기서 나가주고, 이제 여기는 전 고점들을 이제 돌파하고 간다 하면, 얘는 이제 여기서 하나의 또 뭐가 되느냐, 여기 50% 라인을 그래서 이제 이격이 커지죠, 이격이. 그러면서 얘는 이제 다시 평행 채널 상단을 향해서 달려가게 될 겁니다, 얘가. 그래서 현재 이제 여기만 매수를 잡는다 하면, 저 같으면 이제 여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애플은 매수 이제
자리가 몇 불이 되냐면, 일단 요 자리는 매수 자리는 나올 겁니다. 요 자리. 그게 대략 159불 중반 정도. 159점 한 159불부터 대략 159.5. 그 라인에서는 이제 매수를 한번 잡아볼 필요는 있죠. 이런 데서는 매수 자리가 이제 이런 자리가 매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자리가 이 자리가 159부터 159.5 정도. 이 정도에서 한번 매수를 잡아보고, 그리고 나서 또 이 자리죠. 이 자리는 깨지면 안 되는 자리예요. 이 자리는. 그래서 이 자리가 이제 얼마냐면 이 자리 쌍바닥 관점인데, 이 자리는 깨지면 안 됩니다. 이 자리 깨지면 일단은 던지는 것도 괜찮아요. 만약에 신규 매수했다 하면, 그러면 이 자리가 얼마냐라고 하면 150.29입니다. 그러면 이제 매수 자리는 나오게 돼요. 매수 자리는 159 고 이제 언저리고, 그 다음에 150.29니까 이제 150.29 정도.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지지 라인은 있습니다. 지지 라인. 요때는 저 같으면 이제 매수를 이럴 때는 좀 잘 안 받는 편이에요. 이 평행 채널 이제 그렇다면 하단 정도 내려왔을 때, 여기가 1차, 여기가 2차에서 매수하는 건 쌍바닥에서 반등을 본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에서 한 3차 이제 분할 매수를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자리를 깼다 그러면 얘는 이제 평행선 하단을 보고 내려가는 것이라, 그래서 일단은 이걸 깨면 이제 손절이죠. 근데 내가 장투를 한다 라고 하면, 예를 들면 얘가 여기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그래도 나는 얘를 최소한 15년 아니면 10년 이상은 내가 갖고 갈 수 있다 라고 하면, 일자리에서 잡아보시면 되고,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는 잡아볼 필요는 없어요. 이 부분이 어차피 오래 데려갈 건데 뭐 가격 차이도 없는데 뭐 이렇게 촘촘하게 잡을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여기는 3자리에서 한번 또 잡아보시고, 그리고 얘가 이제 여기서 반등돼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얘가 이게 걱정이 된다 하면, 그러면 여기 요 자리에서 이제 잡아보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요 자리도 매수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잡아보고, 요 자리에서 잡아보고, 또 요런 자리에서 한번 잡아보는 겁니다. 왜 여기서 얘가 올라가서 평생 상단 찍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누구도 알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은. 다만 이제 이런 것도 한 번에는 못 올라가기 때문에 다시 이 자리는 한번 터치하게 될 겁니다. 이 자리는. 그러면 이제 매수 전략을 이런 형태로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제 3번을 이제 3에 이제 분할 매수를 하게 된 거죠. 근데 내가 10년을 바라보는데, 이거를 뭐 몇 달 안에 끝내는 것도 저는 그건 바람직하다고 보질 않아요. 몇 달 안에. 그러면 얘가 이제 다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빠졌다 그러면 이런 자리 올 때까지는 또 현금을 계속 보유해야 됩니다. 이게 현금 보유. 예를 들면 내가 보유한 금액이 있다 했을 때, 예를 들면 뭐 1000만원이 있다 라고 하면 여기서 500 빼고 여기서 500 빼고, 그러면 이 500으로 분할 계획을 잡겠죠. 당장에 얘는 애플은 이 평행 채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반등 들어오고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요 파란색이나 이 3번 이 언저리에서 이 구간에서는 만약에 얘가 반등이 된다면 이거는 저점 구간이 된단 말이죠. 내가 매수한 가격이 저점 구간이 되기 때문에 이 저점 구간에서 이제 매수 계획을 잡는 거죠. 이 분할을 잡는 거죠. 이거를 뭐 4분할로 잡던 3분할로 잡던 잡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주가는 얘가 저점인지는 지나봐야 하는 거고, 저점인지 알았는데 얘가 쭉 빠지더라 라고 하면 일단 요 라인까지 해서 또 분할 계획을 잡아보면 되는 거죠. 그것도 4 내지 3으로 잡는 거죠. 이 부분은. 그러면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거예요. 더 빠지면 추가 여기다가 이제 추가 진입을 시켜야겠죠. 자금을. 아니면 이 1000을 갖고 3분할로 가서 500이 아닌 뭐 330, 330, 330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할 계획을 잡으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렇다면 이때는 이 평행선 하단까지 깬다라는 가정하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정말 이제 바닥이 확인될 때까지 끝까지 쓰면 안 되죠. 이거는 이 부분은. 얘는 바닥은 우리가 모르니까 뭐 바닥이 확인되고 얘가 계속 오른다 했을 때, 그렇다면 여기 어떤 상승 추세에서 나올 거란 말이죠. 그때부터 이제 얘를 그때 이제 투입을 해야 되죠. 이 상승 추세 반전이 나온 뒤에야 우리는 걔가 바닥인지 알기 때문에, 바닥은 누구나 모르는 거죠.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게 3분할로 쪼갠 다음에 이 부분 혹시 모를 이제 이게 내 현재 위치가 저점 구간이라고 생각하면 이때 이제 얘를 분할로 이제 진입시키고, 근데 제가 말씀드린 여기는 이제 쌍바닥이 깨졌다라는 거는 저점이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저점이. 그러면 여기 있는 그 다음에 고점이 이 고점을 갱신 못하면 하락 추세가 나옵니다. 이게 하락 추세가. 그럼 하락 추세가 나온다는 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두 번째 330을 투입을 하는 거죠. 분할로. 그거는 이제 이 평행 채널이기 때문에 평행 채널을 하단을 이제 저점으로 보고 여기서 이제 분할 매수 계획을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것까지 깨지고 나왔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330은 끝까지 지켜보고 관망을 끝까지 해주면서 이걸 또 투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평단을 낮춰가는 거죠. 평단을.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할 때, 그렇다면 이제 10년, 그죠? 그러니까 장투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 보면 어떻게 하시냐면 분할을 이제 이런 거죠. 여기서 대략 지금 3개로 나눴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가 산 곳이 현재 저점이라는 가정하에 이때 이제 330 쓰는 건데, 대부분 장투하시는 분이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이때 이제 분할을 하지만 결론은 몰빵을 하는 거거든요. 몰빵 분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다가. 근데 이제 그게 하락 추세가 잡히게 되니까 현금이 없어요. 그래서 추가 매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단도 낮춰지지 않고 추가 매수도 못하고 계속 마이너스만 커지니까 어차피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괜찮은 기업이라면 다시 이제 본전을 찾아오죠. 뭐 탈출 기회를 충분히 줄 수도 있습니다. 뭐 안 좋은 케이스도 있지만. 근데 거기다가 이제 폭락장까지 또 한 방 얻어맞으면 이제 걷잡을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문제가 왜 발생하냐면 내가 생각한 것이 저점이라 생각해갖고 거기에다가 몰빵을 한다라는 거죠. 나는 그래도 분할을 했는데
그 분할이라는 계획 자체가 저점을 가정한 분할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장투자들이 하는 분할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이제 강제 존버가 되면서 스스로 위안을 하게 되죠. 나는 장투야. 이거는 이제 실제로 강제 존버인 거지 장투는 아닌 거죠. 이거 어쩔 수 없는 장투가 돼버린 거죠. 장투라는 거는 어떤 평단을 낮춰가면서 물타기 개념하고 좀 다른 겁니다. 물타기 개념하고는 물타기는 탈출하는 용도로 많이 쓰는 것이고 이거는 탈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10년 이상을 보고 가는 건데 그렇다면 얘는 계획을 갖고 내가 돈을 쓰겠다라는 계획이 나온 상태에서 그 종목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잡아놓고 나서 자금 계획을 하려고 하니 이제 안 맞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현금이 추가 현금이 정말 싼 자리에서 계속 자리를 주고 있는데 매수자를 주고 있는데 정작 나는 현금이 없으니까 매수를 못 하는 거죠. 매수를. 그리고 또 떨어지면 어떻게 돼?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떨어지면 매수 찬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내가 장기 투자라는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어디서 들은 게 있었고 장투하면 된다 그래갖고 그냥 들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자금 계획은 거의 단타가 하는 자금 계획을 갖고 접근한 거예요. 이거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분할로 잡는 건 이건 단타거든요. 단타. 그러니까 단타의 어떤 자금 계획을 갖고 장투를 하고 있으니까 수익도 안 나죠. 이게. 그리고 이제 괴롭기도 하고 이런 부분은 지금 종목들 이제 말씀드릴 텐데 다 공통적인 겁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금 계획을 장투면 장투다운 자금 계획을 먼저 설정하고 저거밖에 없거든요. 뭐 이게 며칠 동안에 올라봤자 얼마 오르고 떨어져봤자 얼마 떨어지겠어요. 이게 한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크게 보면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이 부분이 멀리 보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먼저 염두에 두시고 장투 계획을 먼저 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리를 보고 내가 그러면 어느 자리에서 이렇구나 추세라는 게 있구나 그러면은 이제 차트 분석을 통해서 내가 들어갈 자리들을 이제 미리 생각해 놓고 그 자리만을 기다리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애플은 지금 이제 자리가 여기 있는 50% 라인 요거를 깨면 이제 어차피 쌍바닥까지는 있으니까 쌍바닥을 깨게 되면 얘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가 또 나옵니다. 얘가 현재는 하락 추세는 살짝 이제 벗어난 상태입니다. 뭐냐면 고점은 낮아졌고 저점이 낮아졌고 고점 낮아지고 저점 낮아져 갖고 여기서는 이제 하락 추세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추세 반전이 이루어졌어요. 단기적으로 추세가 이제 반전이 생겼습니다. 일단은 고점을 높였습니다. 고점을 높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점은 아직 이제 확인되지 않았죠. 대략 이쯤에서 형성된다 하면 고점은 높아졌고 저점은 낮아졌어요. 그렇다면 현재 얘는 이 상태에서는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일단은 이 지점으로만 보면 일단은 여기서는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나온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이 저점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저점을 깨고 쌍바닥을 깨고 내려오는 순간에 얘는 이제 저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 고점이 얘보다 갱신을 못하고 고점이 낮아지게 되면 얘는 이제 하락 추세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얘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애플은 중요한 기로에 있다 라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얘는 요거를 이렇게 갈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얘가 여기서 벗어날 수도 있다. 근데 멀리는 못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급하게 잡을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더블 탑이기 때문에 한번 눌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는 적어도 이 자리는
다시 오게 됩니다. 이 자리는. 얘가 왔는데 여기서 반등하면 괜찮지만 이게 다시 깨고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애플은 성급한 매매를 할 필요가 없다. 굳이 잡고 싶으시면 한 번은 잡아봐도 된다. 이게 저점이라 생각하면 어차피 장투를 보는 거니까요. 뭐 이 가격이나 여기 있는 가격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게 나중에 가면 이 부분이 어차피 지금 한다 하면은 총 330 예를 드는 겁니다. 330으로 해갖고 이거 3분할 최소 3분할, 얘도 3분할, 얘도 3분할. 그렇다면 이제 9분할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9분할 중에서 지금 여기서 한번 잡은 거면 9분의 1에 해당하는 시드를 쓴 겁니다. 이게. 나중에 가면 큰 차이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잡든 여기서 잡든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조급한 분들이 하시면 이런 데서 한번 잡아보는 거죠. 어떻게 갈까? 그 다음에 이제 빠지게 되면 굳이 여기서 한번 잡았다면 여기서 잡을 필요는 없죠. 너무 촘촘하니까. 그렇다면 이 쌍바닥까지 내려오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이. 쌍바닥까지 내려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기서 반등이 다시 되더라. 그러면 이제 또 대응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 추세선을 다시 벗어나면 또 이제 2회 분할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도 최초보다는 비슷하거나 좀 싸긴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3분할은 이제 어떻게 들어가느냐. 당연히 고점을 넘고 지지 확인됐을 때죠. 그렇다면 이렇게 3분할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어차피 이렇게 되면 이제 상승 쪽으로 지금 가닥이 잡히게 되는 거죠. 이 50% 라인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겠죠. 이 부분이.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눌림목 구간부터 이제 눌림목에서 이제 추 매를 해도 되고, 근데 굳이 그렇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얘가 하더라도 아주 많이는 못 갑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여기 찍으러 내려오든가 다시 내려오긴 할 겁니다. 이 부분이. 그래도 이제 3분할 정도는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시드의 9분의 3 정도, 3분의 1은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볼 거는 반도체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인텔입니다. 인텔 같은 케이스는 지금 현재 얘도 이런 평행 채널이 있습니다. 평행 채널이 형성되어 있고 1봉입니다. 근데 갈수록 이제 평행 채널 상단하고는 좀 거리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멀어지고 있습니다. 힘이 좀 매수세가 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평행 채널 하단을 찍었고, 그 다음에 이제 50% 선을 넘어섰지만 곧바로 다시 빠졌고, 그 다음에 이 평행 채널 하단을 지속적으로 터치하다가 반등을 줬지만 다시 빠진 상태입니다. 차트 자체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는 매수를 잡는다. 인텔 같은 거 매수를 잡는다 하면 여기 이제 동그라미 표시했지만 이 평행선을 상단에 올라타고 지지가 확인됐을 때 그때 정도가 안전할 겁니다. 그게 이제 대략 한 52.52 그 정도 나오네요. 한 52.5 근방에서 이 평행선을 상단에 올라타는 거 보고 지지되는 거 보고 매수하시는 게 훨씬 안전할 거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그게 이제 1차 분할이 되겠죠. 더 좋은 거는 이제 여기 있는 전고점을 이제 까지 돌파한다면 훨씬 더 좋지만, 뭐 분할 매수, 요거 분할 매수, 그 다음에 지지 확인됐다라는 거는, 그 다음에 요거 보겠다니까 또 여기서 이제 지지 확인되면 2회 분할 매수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바닥이 여기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거보다 훨씬 싸니까 여기서 잡아보면 안 됩니까? 라고 하면은 뭐 잡아보는 건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 부분은. 만약에 여기서 잡는다 하면 대략 현재 요 부분이니까 요 이제 단기적으로 여기 짧은 이제 상승 추세선이 있습니다. 요걸 깨고 내려오면 안 돼요. 얘는 요걸 깨고 내려오면 이제 여기서 쌍바닥이니까 쌍바닥에서 이것까지 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다면 요거는 이제 추세가 반전되었고 이제 위로 상승 관점이 어느 정도 생겼을 때 이제 분할이 매수고, 그렇다면 얘가 지금 언제쯤 잡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얘 같은 케이스는 일단 요 상승 추세선이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잡아볼 필요는 있을 겁니다. 대략 이제 45불 정도 근처에서 45불 근처에서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쌍바닥이죠. 쌍바닥에서 한번 잡아볼 필요는 있죠. 그게 대략 얼마냐면 한 43.7불 정도 나오네요.
여기에서. 근데 이걸 깨고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걸 깨고 내려오면 얘 같은 케이스는 물론 아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얘 같은 케이스는 여기 43.72불이 깨고, 그렇다면 이제 손절 라인을 좀 짧게 가져가서 얘는 던져야 됩니다. 이건 손절 치고 나와야 돼요. 얘는 홀딩하면 안 됩니다. 얘는 이런 애들은. 애플하고는 다른 거예요. 애플은 평행 채널이라는 걔가 그 다음 50% 라인, 여기서 이제 어떤 보험 장치라는 게 있어요. 지지 라인이라는 게 있지만 얘는 이거 깨지면 지지 라인이 대략 어디까지 가냐면 한 38불 때까지 떨어집니다. 물론 여기 꼬리에서 이제 손절 라인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보고 손절은 칠 수는 있습니다. 이런 데서. 대략 한 이 정도, 뭐 42.54까지 열어놓고 여기서 이제 뭐 추매를 하셔도 되지만, 근데 이런 것들이 깨지면 얘는 좀 아래로 좀 많이 빠집니다. 한 4불 정도를 더 빠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느니 요거 파란색 라인 40.54 정도 이제 살짝 밑에서 까지 빠진 다음에 얘는 이제 던져야죠. 손절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지금 매수를 잡는 거는 그거를 감안하고 매수를 잡으셔야 돼요. 얘는 애플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얘는 그리고 이제 AMD 같은 케이스는, AMD는 이제 제가 이거 라이브에서 지금 한 종목들은 이제 많은 종목들을 했었죠. 제가 일단 주봉으로 보게 되면, 주봉은 얘가 지금 몇 년도부터냐면 대략 이제 2018년부터 이때부터 이제 강한 상승이 들어왔어요. 2018년 10월 말부터. 그래갖고 현재 모습이 나왔는데, 현재 얘는 평행 채널 이제 하단에 이제 거의 좀 있으면 이제 찍게 됩니다. 얘가. 근데 얘 같은 케이스는 평행 채널 하단을 찍어 본 적이 요때 한 번 있고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기를 굉장히 높은 확률로 여기를 터치하게 될 겁니다. 얘가. 그게 몇 불이냐면 대략 한 83불 뭐 그 언저리입니다. 여기를 터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여기를 터치했는데 여기서 지지를 못 받으면 얘는 그냥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는 73불 때까지. 왜냐면 이번에 처음 여기를 터치하게 되는 거거든요. 한 번도 터치 안 하다가. 그러면 지금 여기 터치했을 때 매수세가 많이 붙을 수도 있지만 거꾸로 여기서 셀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왜? 이거 처음이니까. 두 번째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매수 자리는 됩니다. 얘는 88.83불, 요거는 매수 자리는 돼요. 이 자리는. 그래서 이 자리는 한번 매수를 잡아보는 것도 괜찮다. 이 부분은 대략 뭐 좀 높게 잡아도 되겠네요. 얘는 한 80. 왜냐면 시간이 변하면 얘가 이제 바뀌기 때문에. 뭐 대략 요 정도 라인 88.5 그 전후에서 정도의 근방에서 얘는 이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매수 자리는 됩니다. 근데 이거 깨지면 좀 위험해져요. 얘는 여기 공교롭게 꼬리가 있네요. 지지 라인들이 있네요. 그러면 88.83이 좀 더 정확하겠네요. 아까보다는 요 정도. 그래서 이 라인이 지금 중요하다. 근데 얘는 지금 99.29 그때 말씀드렸는데 요거를 돌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얘가 여기서 맞고 떨어진 거라. 그래서 얘는 요 자리에서 이제 매수는 잡아보되
그 다음에 더 좋은 매수는 이제 이 자리를 올라섰을 때 99.29를 이제 올라서고 안착이 되는 거 확인했을 때, 그때가 좀 더 안전한 매수가 됩니다. 그럼 일단 여기서 매수 한번 잡고, 여기가 1차 매수가 되겠죠. 1차 매수. 그 다음에 여기가 2차 매수 정도 될 겁니다. 얘는. 그리고 만약에 얘가 빠지면 이제 뭐 73, 여기 있죠. 73.15. 여기도 이제 강력한 지지 라인이고 200일선까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3차 정도 잡아주면 될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분할 매수는 이렇게 잡아도 된다. 그럼 이거 깨지면 던져야죠. 이거 깨지면. 그리고 요거 58.91불에서 이제 반등이 오는지, 반등이 오는 거 보고 다시 올라오면 이제 그때 잡는 방식으로 가야지, 이거를 너무 오래 끌고 가면 손실이 좀 누적이 됩니다. 이런 거는. 그렇다면 여기서는 대략 이렇게 3분할이 나오겠네요. 3분할이. 그러면 6번을 더 쓸 수 있죠. 그건 이제 지켜봐야죠. 더 빠지면 이제 그때부터 또 이제 분할 교육 잡으면 되고, TSM을 보게 되면 TSM은 의외로 얘가 펌핑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여기서 얘는 이제 2008년 10월부터 이제 평행 채널을 이제 제가 형성시켰는데, 얘가 지금 여기서 이제 평행 채널 상단에서 계속 컨펌을 하면서 지지 확인하면서 여기서 이제 확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횡보하고 더블탑 맞고 그 다음에 다시 확인하죠. 이런 식으로 한번 여기 돌파했잖아요. 어떤 추세선을 돌파하면 다시 그 자리는 오게 돼요. 그렇다면 얘가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자리에 들어온 겁니다. 얘가 이걸 깨고 들어오느냐, 아니면 여기서 반등을 하고 다시 나가느냐. 그러면 반등을 하고 나가면 여기는 이제 새로운 추세선을 얘가 다시 형성할 겁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횡보인데, 이 횡보 라인으로 다시 얘가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TSM은 중요한 기로에 섰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평행 채널 안으로 살짝 들어온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얘는 매수 잡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위험합니다. 지금 이거는 이 상방으로 보면 얘가 저점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평행 채널로 보면 얘는 완전 고점입니다. 평행 채널에. 그래서 얘는 다시 이 평행 채널로 올라가서 지지 확인이 됐다. 그러면 그때 매수를 잡으셔야 돼요. 얘는. 그렇다면 대략 이 이평선을 돌파하게 될 겁니다. 그때 매수를 잡는 게 좋은 매수 전략이 되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 하다가 이걸 실패했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 열어놔야죠. 여기까지. 그게 83.76. 대략 그렇다면 이 정도에서 1차를 걸어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 1차. 그리고 요 정도 빠진 상태에서 이제 얘가 다시 반등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등이 제대로 나면 이제 이번에는 이걸 뚫고 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뚫고 나가는 시기에서 지지하는 걸 보고 2차. 요런 형태로 이제 매수 계획을 잡으면 되고, 근데 만약에 얘가 여기서 1차를 잡았는데 얘가 밀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50% 라인인데 요게 이제 2차 매수자리. 일반적으로 이런 자리에서는 한번 반등은 줍니다. 반등의 크기를 보고 이제 추매 계획을 또 잡으셔야 돼요. 이제 최악은 아니지만 안 좋은 거는 이제 여기 자리. 어차피 장투니까 평행선 하단.
그러면 대략 이제 이건 시간의 개념이 들어오니까요. 시간이 흐르면 가격, 얘는 이제 시간이 흐르면 얘가 이제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평행선 하단이라고 지금 이 가격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대략 평행선 하단을 이제 기억하셨다가 그 자리에서 이제 또 분할 매수 계획을 잡으시면 괜찮을 거예요. 장투 잡는 분들은. 그래서 얘는 지금 TSM은 상황이 이제 잘 지켜봐야 되는 거다. 지금 매수자리는 아닙니다. 얘는 매수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엔비디아도 자, 이건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주봉입니다. 주봉. 어마어마한 이제 이런 상승을 보였죠. 자, 그리고 이제 일봉으로 보게 되면 이 평행 채널이 있는데 하단을 계속 다졌습니다. 얘는 지겹도록 다졌어요. 근데 이렇게 다진다고 해갖고 가격이 안 오르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도 가격은 올라요. 그리고 이때 이제 닷컴 버블 때 만들어 놓은 고점을 얘는 이제 거의 16년 만에 돌파를 하게 됩니다. 16년 만에. 그러니까 고점에서 잘못 물리면 아무 계획 없이 잘못 물리면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계속 보유했다 그러면 16년 만에 자기 본전 온 겁니다. 그 장투의 결과가 자기 본전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런 거를 겪습니다. 그래서 평행 채널 이제 50% 라인을 드디어 찍기 시작합니다. 얘가 한번 돌파했죠. 그러면 이 자리를 안 오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 라인은 또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력한 이제 더블 바텀을 했죠. 그리고 돌파하면서 힘을 받고 상단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정도 이제 놓고 하고 뚫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돌파한 상태죠. 근데 얘는 좀 아쉬운 게 좀 많이 빠질 것 같긴 합니다. 얘는 무슨 의미냐면 지금 여기서 돌파 한번 했잖아요. 돌파했으면 내가 돌파했다라는 걸 좀 확인시켜주는 과정은 좀 필요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갈 게 아니라 여기서 한번 찍고 이런 식으로 갔다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안정적인 모습이 나올 텐데 얘는 지금 여기서 돌파한 뒤로 완전 이격을 만들어 버렸어요. 완전 여기서 펌핑이 들어왔다는 소리예요. 펌핑이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이제 하락 추세를 타고 있는 거죠. 얘가.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얘는 매수 자리는 1차적으로 여기 더블 바텀 정도에서 한번 잡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208.36인데 그 다음에 이 추세선을 이제 그 3일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추세선에 걸쳤어요. 하락 추세선에. 그 다음에 이제 양봉을 찍으면서 벗어날 듯 했지만 다시 음봉으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하락 추세선을 얘가 어떻게 버티는지 잘 봐야 돼요. 그렇다면 얘를 매수로 잡는다면 여기 208.36 그리고 유력한 거는 얘는 이 평행선 상단은 다시 올 거다라고 봅니다. 그럼 평행선 상단에서 이제 매수를 잡는 게 좀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번에 평행선 상단을 맞고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얘는 이제 159.03불에서 한번 매수를 걸어 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얘는 이 자리 매수 자리 제가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겠죠. 이 자리 그 다음에 평행 채널 이제 여기 상단 그 자리 그 다음에 이 자리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하나 둘 셋 3분할이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상황이 이제 좋은 상황이 아니다. 얘는 왜냐면 요게 약해요. 얘가 이게 평행선 상단을
돌파한 다음에 뭔가 이런 식으로 지지 확인을 한 상태에서 갔다 하면 괜찮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한 게 없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이 자리는 반드시는 아니고 반드시는 없죠.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 자리는 다시 확인하러 올 거다 라고 봅니다. 평행차는 상단은. 아마존을 보겠습니다. 이제 자, 온라인 쇼핑몰들이 다들 이제 아마존을 꿈꾸면서 가겠지만 아마존이니까 가능했던 것이고 꿈만 꾸지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입니다. 저는 제2의 전기차들이 테슬라를 꿈꾸며 가겠지만 테슬라와 같은 기업은 나올 수 없듯이, 그죠? 또 이것도 너무 단정적이네요. 근데 나올 수는 없을 거라 봅니다. 이런 수익률은, 높은 수익률은 이제 못 낼 거라 봅니다. 성장률은. 그게 이제 선도 기업의 독점적 지위죠. 밑바닥부터 어마어마한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 수익을 열매를 다 따먹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얘 같은 케이스도 테슬라도 주봉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얘 같은 케이스는 이제 얘도 한 2008년이네요. 2008년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면 이거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차트가 이상해 갖고 봤더니 아마존이네요. 아마존이 2008년부터 이렇게 보면 우상향이죠. 다 우상향입니다. 여기 거의 다. 이따가 삼전도 보겠지만 삼전도 우상향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50% 라인 위에서 계속 놀았습니다. 이 성장세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죠. 매수도 엄청 잘 붙고 이랬을 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꺾입니다, 얘가. 그래도 이제 50% 라인이니까 괜찮죠. 그러다가 얘도 이제 어느 정도 침체로 갑니다. 눌리죠. 그러면서 평행 채널 이제 여기 하단을 찍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부터는 이제 50 라인을 잘 못 올라갑니다. 이제 성장세가 예전 같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자, 그 다음에 다시 이런 과정을 겪고 50% 라인은 올라갔다가 다시 빠지고, 그 다음에 여기 평균 하단 또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가장 최근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올랐다가 다시 횡보를 하면서 이제 다시 빠진 상태입니다.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현재. 추세 이탈이 가장 심한 시기다, 지금이. 그래서 일봉으로 보게 되면 이제 추세 이탈이 가장 심한 시기인데, 그러면 얘는 이제 매수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라고 얘기하면, 이제 안전한 매수는 이 자리입니다. 평시는 안으로 다시 진입해서 안착하는 거 보고, 그러면 3,300 거의 50불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에서 지지 확인하고 그때 매수를 잡는 방식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잡으면 안 되냐라고 했을 때, 지금은 일단 여기서 지금 보시면 여기 하락 추세선이 있습니다. 하락 추세선이 있는데 얘가 돌파했어요. 그리고 고점까지, 전 고점까지 높여줬어요. 괜찮았습니다. 그러면서 평시날까지 안에 들어왔고, 여기서 이제 지지 확인을 하다가 이제 밀렸습니다. 그리고 개파라가 얻어맞았어요. 그리고 여기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만약에 잡는다 하면, 잡고 싶으시면 일단 이러한 쌍바닥에서는 이제 한번 잡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얘는 여기 한 1차 매수가 되겠죠, 이 정도가. 그렇다면 이제 이게 한 2993.51불 정도 나오네요. 그럼 여기서 또 밀리면 이제 어디서 잡냐, 그거는 이제 2880.71 정도, 이 파란색 이 정도에서 한번 잡아볼 필요는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번 언제 잡냐 그러면 2675.39 이 정도에서 또 이제 분할 매수 계획은 잡을 수는 있을 겁니다. 이 정도 자리에서는. 근데 여기까지 내려오면 좀 힘들어져요. 얘는 이 쌍바닥이잖아요. 쌍바닥을 깨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 하락에 대한 게 있어요. 그래서 얘는 잡기가 참 애매해졌습니다. 이제는 얘 같은 케이스는 매수 잡기가 참 애매해졌는데, 제가 볼 때는 한 2800 한 요정도 2880이 이제 여기 때 나타난 이제 겁니다. 요것 때문에 나타난 게 이제 현재
파란 게만 하고요. 그게 이제 2880.71입니다. 그 자리. 그 다음에 또 한번 잡아본다 하시면 이제 이런 자리에서 매수는 잡아볼 필요 있을 거예요. 대략 이 자리.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잡겠다 하면 이제 이 부분이죠. 요거는 그래서 이제 내려올 때마다 분할 궤거를 잡아서 이제 반등을 여기서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깨지면 얘는 이제 손절 라인은 대략 물론 이쪽에서도 또 이제 반등의 여지는 있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이게 손익비가 안 나옵니다. 이게 어차피 이 상방 평행선을 뚫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다시 눌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거를 너무 하방으로 계속 이제 이렇게 잡으면 좀 애매할 겁니다. 만약에 장투로 잡으신다 그러면 얘는 그냥 마음 편하게 지켜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 오르면 올랐을 때 여기서 타고 매수하시고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그거 확인하시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이거는 손익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얘는 돈을 더 주더라도 비싸게 사는 게 좋은 겁니다. 이런 거는 얘는 평행선을 이제 하단을 뚫게 되면 돌파해서 지지를 받게 되면 얘가 이제 거의 이 평행선을 바닥권이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여기까지 왔다라는 건 50%까지는 볼 수가 있어요. 이 라인까지는. 그렇다면 여기서 잡으셔도 수익률은 꽤 나올 겁니다. 이 부분이. 그렇다면 굳이 이 아래에서 얼마큼 더 빠질지도 모르는데 얘가 그러면 거의 50%, 40% 정도 빠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면 그거보다는 여기서 떨어질 칼날 잡으면서 몸 하는 것보다는 이제 위로 올라탔을 때 잡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런 거는. 근데 내가 그래도 15년 갈 거니까 뭐 한번 잡아보는 건 어떻습니까? 얘기하면 한 요 정도 2880.71 요거와 한 요 정도 여기 있죠. 요거 쌍바닥이니까 2675.39 요 정도에서 잡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반등되는 걸 보면 여기 추세선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돌파한다 라고 하고 또 여기도 있으니까 요거를 또 돌파해서 여기 지지를 받는다. 그 다음에 여기는 하락 추세선 마지막 하락 추세선인데 요거 돌파 확인하고 요 고점 있죠. 고점을 높였을 때 그때 이제 잡는 게 훨씬 안전할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잡으면 평단은 꽤 낮죠. 이 정도면은 평단이 그래도 한 대략 이 정도 형성되지 않을까요? 이게 34불 지금 현재 가격 정도에서 매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그 실망스러운 가격대는 아니에요. 이 가격대가. 그래서 대략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다. 아마존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테슬라 하나가 더 있구나. 테슬라를 보게 되면 테슬라는 주봉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상승을 했고 일봉으로 가게 되면 이 평행선을 상단을 돌파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엔비디아랑 좀 차이점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엔비디아랑 차이점은 여기서 한번 돌파하고 돌파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컨펌이란 과정을 했습니다. 지지 확인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살짝 이격이 됐지만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거 돌파한 후로 한 2번 정도는 컨펌을 해준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상승이 나온 거죠. 엔비디아랑은 좀 차이가 많습니다. 이러면 굉장히 큰 차이, 이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도 보면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상승 평행선을 하나 또 나옵니다. 얘가.
그리고 이제 50% 라인 가고 하다가 여기서 이제 바닥을 계속 기었죠. 아까 이 마치 저거랑 비슷하죠. 엔비디아가 이랬었죠. 그 다음에 이제 돌파했다가 다시 밀렸고 다시 50% 라인을 찍었지만 여기서 다시 밀려갖고 또 하나 이제 평행선을 여기서 형성하게 됩니다. 얘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50% 라인에서 계속 기다가 이거를 엄청난 이제 상승으로 이거를 돌파했죠. 평균 상단까지 뚫었습니다. 뚫은 상태이기 때문에 얘 같은 케이스는 현재 그러면 얘는 이제 매수를 어떻게 잡느냐라고 얘기하면 이 매수는 제가 볼 때는 이 평행선의 상단 여기서 한 매수자리 나올 겁니다. 여기서 반등은 나올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상승 추세선이 있죠. 그렇다면 이 추세선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오른다 해도 여기는 한번 찍게 됩니다. 여기는 그래야 더 큰 힘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 같은 케이스 이러면 이제 또 하나 지금 평행선을 지금 하단에 몸통이 걸쳐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일단은 매수는 이 상단을 돌파했을 때 돌파하고 지지를 받을 때 매수자리 나올 겁니다. 그게 대략 한 20불 정도에서 1020불 정도에서 한번 매수자리 나오고요. 얘가 이제 여기서 밀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또 매수는 이 정도 자리에서 대략 894, 95 정도 이 정도까지 열어놓을 필요는 있어요. 현재 얘가 예를 들면 893이면 망한 거 아닙니까? 전혀 망한 건 아니에요. 얘는 상승 추세선입니다. 이게 상승 추세선이기 때문에 추세에는 영향이 없어요. 얘는 여기에 맞아서 여기 반등을 하더라도 얘는 그냥 상승 추세에 있는 겁니다. 얘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는 가격대입니다. 이게 895불 정도 자체가. 물론 이걸 깨면 이제 이 평선을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하단을 봐야죠. 이러면 그러면 대략 그게 이제 600불대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얘는 그거는 나중에 이제 하락을 이제 여기서 조정이 좀 크게 들어오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 조정도 큰 겁니까? 라고 하면 저는 또 그렇게도 안 봅니다. 왜냐면 어차피 이 평선을 하단이기 때문에 다시 상단을 향해서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케이스는 현재 요거 돌파하면 1020불 정도에서는 매수자리 한번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분할 매수를 잡을 거니까 거기서 한번 이제 이거 더 오를 수도 있으니까 그냥 잡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근데 그때 잡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구분할 중에서 한 번 정도 쓰는 거는 대충 써도 됩니다. 이런 데서도. 얘는 더 튈 수도 있는 애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있는 이제 895불에서 또 잡으면 되니까. 그리고 895불에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는 반등이 나온다라는 거는 이제 이 전고를 돌파하면 그때 또 매수 잡으면 됩니다. 이 전고 돌파 때마다 매수를 잡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략 테슬라는 이 정도고, 그래서 테슬라와 아까 엔비디아는 좀 근본이 달라요. 근본이. 그러면 이제 테슬라는 한 어느 정도 보고 이제 보는 거냐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평채널이죠. 상단 보는 거죠. 상단. 일단은 이제 50% 라인까지는 이제 반등을 줄 겁니다. 이 정도 라인. 예전에 얘기했지만 그리고 저는 한 1400에서 1400불 정도까지는 여기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1400불까지는 이제 무난히 가지 않을까. 50% 라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제 조정을 하다가 이제 조정은 아니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살짝 이제 저항을 받고 하다가 저항을 뚫으면 이제 더 날아가겠죠. 이 부분은. 그래서 얘는 엔비디아랑은 차트적으로 차이가 많다. 제가 뭐 개별적으로 뭐 엔비디아가 뭐 하는 어떤 뭐 추가적인 어떤 또 뭐 구체적인 게 뭐가 있는지 아니면 테슬라가 뭐가 있는지 그건 잘 모릅니다. 저는 굳이 그런 데다 큰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차트로만 대응하기 때문에 차이점을 말씀드렸죠. 이 두 번을 컨펌을 한 거와 엔비디아는 컨펌이 없이 진행됐기 때문에 컨펌을 하러 내려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할 때는 제가 여기 있는 평행선 상단에 대한 얘기는 아직 안 하고 있죠. 테슬라는 물론 얘가 상단 한번 찍을 수도 있습니다.
찍고 이제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다시 한번 찍고, 그렇다면 찍고 상방으로 틀 가능성이 좀 높아지겠죠. 왜냐면 이미 두 번 찍고 이 세 번째거든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첫 번째이기 때문에 살짝 이제 그 상방인지 하방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심이 되는 구간이죠. 이 부분이.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도 이제 엄연히 우상향입니다. 굉장히 잘 나간 이제 우상향이었고, 얘도 이제 이게 지금 몇 년이죠? 이게 2001년이에요. 2001년부터 우상향입니다. 얘가. 일단 크게 보면 주봉으로 보게 되면 이 50% 라인 위에서 계속 놀다가 이제 빠졌죠. 그래서 이제 50% 라인을 복구를 못하고 계속 그 아래서만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단을 계속 깊이가 찌르는 이제 뚫는 깊이가 좀 달라지죠. 깊어집니다. 그다음 50%, 그전에 50% 위로 치솟다가 빠졌지만 이제 50% 라인도 이제 제대로 터치를 못하는 형태가 됐어요. 그다음 하단을 찍었고 또 찍었습니다. 더 깊이가 깊어졌습니다. 얘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반등을 했는데 50% 라인은 더 못 갔고, 얘 같은 케이스는. 그리고 나서 이제 현재 이런 모습이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2021년 1월부터 1년 넘었네요. 이제 이러한 하락 평행 채널을 또 형성하고 있습니다. 얘가. 그러면 얘 같은 케이스는 지금 50% 라인에 이런 식으로 지지받고 가끔 뚫렸죠. 더 뚫렸죠. 그 다음에 이제 50% 라인이 저항이 돼 버렸어요. 얘는. 그래서 아주 안 좋습니다. 얘는 지금. 그렇다면 일단 얘는 어디까지 열어둘 필요가 있냐면, 이 평행선은 여기까지는 열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대략 얼마 정도냐면 한 6만 한 4천 뭐 한 700에서 500 700에서 500 정도까지는 이제 요 정도까지는 와줄 것이고, 그게 요 파란색 평행 채널 하단입니다. 요 부분이 대략 이 정도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가 지금 전례상 얘가 지금 보면 전력 깊이가 깊어지고 있어요. 이게 좀 안 좋은 거예요. 여기보다 얘가 깊이가 더 깊어졌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딱 맞고 올라가면 이제 반등이 되면 좋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락 추세입니다. 빨간색 이 평행 채널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한번 매수는 잡아보되 64,500 언저리에선 잡아보되, 얘는 추가적으로 반등이 들어와도 반등 때 사면 안 되고, 이제 지지가 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일단 요거 이 평행 채널 하단이 지지가, 이게 무너지면 일단 요 자리 62,800 정도까지 해서도 이제 매수 기회를 한번 줄 거예요. 이 자리가. 일단 대략 그림은 이렇게 된다 하면 얘는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당연히 반등은 나오겠죠. 요거 얻어맞고 깨고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지지를 못 받으면 이제 빠지는 거죠. 이 평행선을, 이제 이 평행선을 하단으로 이제 붉은색 평행선을 하단으로 이제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얘 같은 케이스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자리에서 한번 잡아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 62,800 여기서 한번 잡아보시되, 그리고 이 하단까지, 평행선 하단까지는 추가적으로 하락이 있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될 거예요. 얘는. 그래서 차트가 지금 얘는 좋지가 좀 않아요. 저항을 너무 많이 지금 여기서도 좀 크게 보면 지금 역배열인데, 역배열이 좀 더 가지 않을까. 이게 이격이 지금 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격이 좀 가지런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다 1대1대1대 비율 정도로 간다 하면, 요거 중장기 200일선하고 100일선이 더 벌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락이 더 크다고 봐야죠. 더 있다 봐야겠죠.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반도체주들이 그다음 위치들이 좋지가 않아요. 3점만 그런 건 아니고 이 부분이.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 장기 투자라면 지금 이제 상황이 이제 뭐 변동성이 심한 장이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9분할 정도는 쳐갖고 그 자금 계획을 먼저 잡으시고 뭐 급할 거 없습니다 지금. 뭐 오르고 떨어지고 뭐 계속 그런 거라 급할 건 없고, 다만 그 현금을 너무 빠른 소진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기회가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현금 소진은 너무 빨리 하지 마시고, 그래도 지금 상승을 한다라는 주장도 꽤 많은데 그 기회 놓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걱정되는 분들 때문에 이걸 만든 거예요, 지금 동영상을. 그러면 현재 자리에서 괜찮은 자리에서 이제 분할 매수를 들어가고, 다만 거기서 한 9분할 정도로 쳤으니 한 3분할 정도만 소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현금을 끝까지 유지해야지 이 장에서 수익을 좀 크게 낼 겁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몰빵을 하는 거는 도박입니다, 몰빵은. 몰빵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10년 이상 장투를 얘기하는 거예요. 10년 이상. 아니면 뭐 5년은 좀 짧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금리 이런 적용들이 되는 걸 보면 5년은. 아무튼 이제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매수를 한 달 이내 끝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장투가 아니죠. 그건 몰빵을 하는 거예요, 몰빵. 뭐 하루에 몰빵 하나, 한 달에 몰빵 하나, 둘 다 똑같죠. 몰빵이죠. 10년을 보는 분들이 어떻게 한 달에 그걸 끝내요. 10년이면 120개월인데 120분의 1이거든요. 그거는 그 자체가 몰빵이다. 그냥 큰 차이 없다. 두 달도 몰빵이다. 석 달도 몰빵이라 봅니다. 석 달도. 거의 10% 정도는 소진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를 갖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12개월 동안, 최소한 12개월 동안 지켜보면서 자리에서만 내가 매수 계획을 잡은 대로 미리 잡아놓고 그때마다 이제 매수가 들어가면 그래도 나중에 수익이 꽤 나올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이 지금 이제 들쭉 나올 쪽이죠. 그리고 지금 나스닥도 어느 정도 이제 방향이 이제 결정될 때가 올 겁니다. 그래도 자리 보고 이렇게 매수하시는 분들은, 분할 계획 잡고 하시는 분들은 손실은 최소화 될 거고요. 추가 하락이 있다 해도. 아니면 이제 여기서 이제 반등이 좀 크게 나온다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수익도 또 생기는 부분이라 너무 급하게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 주식, 이 투자 시장을 스스로가 이제 차트 같은 걸 분석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서 분할 매수를 잡고, 그래갖고 본인들이 자꾸만 연구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그러다 보면은 이제 실력이 늘어서 어떤 웬만한 장에서도 수익은 지금 이제 만약에 준비 없이 덤벼갖고 손실이 난 부분이 크다 하면 그 정도는 충분히 복구 이상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편안한 투자를 하게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안 받고요. 빠질 자리에서 빠지는 건 당연한 건데 그 부분을 이제 하락이라 생각하고 막 물량을 던져버리고 이제 이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펌핑을 한번 주는 자리에서 펌핑이 나온 건데 거기서 상승인 줄 알고 그걸 또 잡아가고 물리는 그런 경우들만 없어도 돈은 무조건 벌게 됩니다. 그리고 손실은 최소화되고, 손실 최소화되고 수익이 조금씩 쌓이면 돈은 무조건 이제 많이 벌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장을. 그래서 장을 떠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시장을 절대 떠나 있으면 안 됩니다. 기회를 못 잡아요, 그분들은.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